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오늘은 이렇게 초록색의 그 상승을 보이면서 이 비트가 상승을 하니까 그 온기가 요 알트코인에게도 좀 조금씩 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비트코인을 좀 차트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중요 지지선인 이 61K를 또 어제는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렇게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이후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없으면서 계속 지금 이 61K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조만간에,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밤에도 이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할 때 주로 또 체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요 선물 시장의 그 흐름이 어떠한지 그것을 또 체크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숏배팅 물량이 어디에 지금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노란색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그 가격대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62.5K, 여기에 지금 숏배팅 물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롱배팅 물량이 지금 가격대가 한 60.5K부터 한 60.2K, 3K 고선까지 또 노랗게 이 롱배팅 물량도 함께 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하게 이 롱과 숏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차트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 숏배팅 물량이 집중되어 있던 그 가격대가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2.5K, 요 가격대가 며칠 전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이후로 재차 반등을 했지만 그 저항에 막혀서 지금 뚫지 못한, 여기에서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살짝 빠졌다가 채차 어제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 62.5K는 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뭐 오늘 아침에도 이 62K를 살짝 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뭐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또 나오진 않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롱비팅 물량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또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61K와 6만 달러 사이에 여기에 지금 롱비팅 물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이 롱과 숏이 대결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에 좀 방향성을 보이면서 어느 한 곳은 청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가기를 지금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좀 그 분위기는 괜찮지 않나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 비트코인이 살짝 또 반등을 해주니까 알트코인도 힘을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 비트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트 도미는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마운트 곡스 이슈 때보다 좀 더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좀 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 이 이더리움이 좀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고무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BTC 페어를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래서 이 2022년 9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 거의 2년 동안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어제의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처음으로 그 일봉 마감을 요 하락 추세선을 살짝 뚫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단 한 번도 이 몸통 기준으로, 그러니까 윗꼬리는 뭐 이렇게 넘긴 적은 있어도 몸통이 이 하락 채널 위에서
마감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 큰 폭으로 올라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살짝 조금 올라왔던 것이라 이게 또 뭐 몸통 기준이 아니라 뭐 윗꼬리 기준으로 뭐 요 하락 채널을 또 옮겨서 본다라면 뭐 여전히 이 하락 채널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또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 선긋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해석이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뭐 어제 상승보다는 좀 더 큰 슈팅이 나와야 그래야 정말 제대로 좀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좀 큰 슈팅이 나올 만한 이벤트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최종 논의 단계에 있다라는 요 로이터 통신의 기사가 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빠르면 7월 4일에 승인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익명을 요구한 특정 발행사의 소속 변호사가 이더리움 승인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1에서 2주도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월 4일이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뭐 설령 7월 4일을 넘기더라도 뭐 보시는 것처럼 뭐 1에서 2주니까 다다음 주 안에는 최종 승인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최종 승인이 난다라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하락 채널을 제대로 좀 큰 슈팅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깨는 움직임의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와 관련된 그 분석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건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 반대폭부가 이더리움이 약 3,700달러 도달시 그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된다 라는 이런 트윗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6 BTC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반대폭부도 이더리움 BTC 페어로 볼 때 이 0.06 BTC를 주요 돌파 구간으로 봤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더리움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알트코인 강세를 또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0.06 BTC에 해당하는 달러 가격은 3,696달러, 그래서 3,700달러 정도를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0.06 BTC면 다시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06 BTC가 여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 위치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상승을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지금 7%, 그러니까 여기 지금 BTC 페어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달러 가격이 앞으로 7%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트 대비해서 약 7%가 더 올라야지만 이때는 확실한 이 돌파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 이더리움을 비롯한 좀 다른 알트코인들도 본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도 이 ETF를 앞두고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는 가운데 또 어제는 요 소식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반에크가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을 한 것인데 그런데 사실 아직은 이 솔라나 현물 ETF를 두고 이것이 진짜 승인이 될지 그 여부는 그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 솔라나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은 또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최대 8.9배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또 전망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것도 보시면 올해 솔라나 현물 ETF의 승인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 대다수의 의견은 여기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선물 ETF 먼저 이 SEC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솔라나도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선물부터 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절차상 순서대로 좀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당장의 승인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당장은 이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 소식이 나오고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약 지금 보시면 한 7%, 일본 기준으로 하면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되면서 또 그 내러티브까지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솔라나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알트코인 ETF를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 그러면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비트코인은 출시가 됐고 이더리움은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NB, 바이낸스 코인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BNB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더구나 미국에서 바이낸스 코인까지 ETF가 상장이 되기에는 뭐 당장의 정서상은 좀 힘들 것 같고 먼 훗날에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솔라나가 또 신청이 들어갔고 그 다음 순서로는 아무래도 리플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이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이 소송이 완벽히 좀 끝나면 그 이후에나 이제 이 발행사들도 SEC한테 ETF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법원으로부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그런 판결을 또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ETF 신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승인 결과 여부를 놔두고 일단은 이 신청이 들어가는 것에는 소송 문제만 해결이 되면 뭐 큰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솔라나 ETF가 또 출시 신청이 들어간 만큼 이 알트코인 ETF에 대한 그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다라면 이것은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또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그 불장의 또 하나의 기름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어제 이런 솔라나의 현물 ETF가 신청이 됐다라는 그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 분위기는 지금 뭐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밤 이 비트코인이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가 이제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이 PC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또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 달에 보시는 것처럼 2.8%가 나왔는데 지금 예측치는 2.6%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예상치만큼만 나와줘도 이제 2% 후반대에서 이 중반대로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와 부합을 해도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예상치보다 0.1%포인트라도 낮게 나온다면 이 시장은 더 큰 환호를 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발표될 이 PC 결과에 따라서 확실히 이 비트코인이 5월의 저점과 또 얼마 전에 그 저점, 그래서 이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오늘이 금요일인 만큼 내일이면 주말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밤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주말장의 그 흐름도 좀 긍정의 움직임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움직임으로 봤을 때, 물론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요 62.5K를 돌파를 해주느냐, 요 움직임에 따라서 당분간의 그 방향성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